자, 현재까지 일어난 일들을 종합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일에는 3명의 당사자가 있어요. NH캐피탈이 있고 고인환 씨가 있고 김홍순 씨가 있어요. 그런데 고인환 씨가 이제 납입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NH캐피탈에선 채권 회수를 위해서 지급 명령을 내려요. 그렇다면 고인환 씨는 즉각 어, 차량 반납을 해서 NH캐피탈은 차를 공매를 하고 남는 금액을 김홍순 씨한테 청구를 하죠. 그리고 나서 김홍순 씨는 잔여액을 납입하면 1차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명의 당사자가 더 나타나서 유치점유자라는 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고인환 씨한테 채무 상환을 요구해요. 6천만 원이라고. 근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차량과는 관계가 없는 채무예요.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거니까. 아무튼 이런 이유로 차를 유치하고 있다고 그래요. 점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 NH캐피탈은 이분이 차량을 반납 안 했으니 차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최성규라는 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양쪽에 조정알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최성규라는 분은 무보수로 자기가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회적인 통념상 최성규라는 분과 고인환이라는 분이 어떤 사회적으로 절친하거나 오랫동안 안 사이거나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사이였다면 납득이 되는데 그냥 소개로 만난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이분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분의 자원봉사를 보면 이런 거예요. 자, NH캐피탈 너희들한테 차를 줄 테니 니네들은 유치점유자의 채무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지급을 해달라. 그래서 농협캐피탈은 그래 오케이 우리 3천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차를 우리한테 갖다 줘.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최성규 씨한테 차를 매각을 위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NH캐피탈에서 공매하고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또 이분들은 NH캐피탈은 김홍순 씨한테 차를 갖고 오면 주차장에 세워놔야 되고 경매 비용이 들어가고 또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니 그 손해액만큼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니 이게 당신을 위한 거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최성규라는 분이 과연 어떤 이득을 갖고 움직였는지가 좀 나타나면 김홍순 씨가 이해가 되는데, 자, 봅시다. 야, 유치 점유자 입장에서는 채권액을 회수하니까 다는 못 받아도 좋아요. 그런데 조금 의아한 거는 이 채권액 중에 일부가 고인환 씨한테 간대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 유치가 적법하지 않은지가 조금 의심이 돼요. 자, 그리고 고인환 씨는 신용회복으로 들어간대요. 신용회복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이쪽으로 갈 채무를 자기가 떠안고 나눠서 내겠대요. 그러면 이 신용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NH캐피탈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어떤 동의를 해줄 것인지. 왜냐하면 NH캐피탈이라는 회사에 보통 캐피탈 회사들의 채권 회수 방법에 뭐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지금 여력이 있는 김홍순 씨한테 그냥 청구를 하면 되는데 여기를 신용회복을 시켜주겠대요. 근데 그러려면 NH캐피탈에서 신용회복을 하겠다는 어떤 약정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약정서를 과연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좀 퀘스천이에요. 또 하나는 자,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김홍순 씨를 위한다고 하는데 김홍순 씨는 현재 상태에서 얻는 게 없어요. NH캐피탈은 이 방법을 쓰든 이 방법을 쓰든 채권액은 회수하게 돼 있어요. 단지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편한가 불편한가만 이제 NH캐피탈은 따지겠죠. 그런데 이 사이에 김홍순 씨는 잠정적 채무가 3천이 증가돼 있어요. 이 채무 3천이 증가된 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고인환 씨가 신용회복을 신청했다가 그 지급 신용 회복을 게을리 했을 때예요. 그러면 다시
NH캐피탈은 김홍순 씨한테 청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잠정적인 증가예요. 이걸 과연 위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사실은 고인환 씨가 정말 김홍순 씨를 위했다면 고인환 씨는 그냥 차량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채무 상환 때문에 차량 반납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차량이 NH캐피탈에 넘어가 있으면 그 뒤에 후순위로 잡혀 있는 이 금액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이 계획은 표면상으로 보면 유치 점유자들의 채권 금액을 조금이라도 챙겨주고 그 채무 증가액을 이쪽에다가 전가시키는 어, 안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김홍순 씨를 위한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김홍순 씨를 위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예요. NH캐피탈에서 공매를 한 가격이 차값이 1억이라면 적어도 최성규라는 분은 이 차를 어떻게 처리를 하든 간에 이 3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1억 3천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지급된 거 여기서 지급된 거 가서 까는 금액이 동일하다는 거죠. 만약에 1억 4천을 받고 1억 5천을 받는다면 김홍순 씨한테 3천을 줬지만 유리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공매한 가격이나 최성규 씨가 차를 뭐 처리를 했다고 가정하면, 처리를 한 금액이 같다면 이거는 김홍순 씨를 위한 계획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위한 계획이라고 당위성을 주는 건 뭐냐면, 이게 안 돼서 공매 가격은 현저히 낮아지면 김홍순 씨의 채무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니 지금이라도 처리하면 유리하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내가 공매를 잘 못할 것 같다. 이거는 NH캐피탈에서 김홍순 씨를 위하는 게 아니라 좋은 가격으로 빨리 공매를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잘하는 최성규 씨가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유불리가 최성규 씨한테 달려 있는 건데, 과연 최성규 씨가 김홍순 씨한테 그 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지금까지 최성규 씨의 이득은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없고 최성규 씨는 오히려 자원봉사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자원봉사가 고마운 게 아니라 차라리 최성규 씨의 이득이 뭐다, 차를 비싸게 팔아주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주면 김홍수 씨가 납득을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고인환 씨, 최성규 씨, NH캐피탈이 전부 김홍순 씨를 위하는데, 그거는 그냥 심정적인 위함이고 미래 발생할 채무가 증가될까봐에 대한 위함이지, 현 상황에서는 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현금을 털어놓고 정확하게 어떤 어, 이득과 손실이 있는지를 따져야 김홍순 씨도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수 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김홍순 씨한테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법적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현재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하고자 하는 김홍순 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요구사항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서로 간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고, 이득과 손실을 명확하게 해줬을 때 이 일들은 조금 더 빨리 끝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